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제삿날에 재수 없게! 시아버지 제삿날 친척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남편은 할인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아파요. 시아버지 제사상에 올리는 국을 엎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남편은 할인의 머리를 더욱 세게 잡고 흔들었죠. 하지만 친척들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 용돈을 빼돌린 시누이, 대출을 숨긴 남편, 제사 비용을 부풀린 시댁 식구들. 할인은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모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할인은 어떻게 복수를 완성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후 5시, 유나리는 부엌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 기일, 벌써 3년째였습니다. 제사는 밤 11시에 지낼 예정이었습니다. 할인은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오늘 준비할 제사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소고기, 대구, 두부, 나물들. 모두 할인이 혼자 장을 보고 손질한 것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미경은 기일 제사는 마음가짐이 전부라며 할인을 압박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을 안 들이면 조상님이 아시는 법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할인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할인은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그랑땡, 생선전, 부추전, 동태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뒤집으며 할인은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지? 시누이 박선아는 8시쯤 올 거라고 했습니다. 언니, 나는 회사 일 때문에 일찍 못 가요. 이해해줘요. 그렇게 말하며 웃던 선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전에 집중했습니다. 1시간 후,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이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찬물에 배를 씻다가 손가락이 빨갛게 얼었습니다. 겨울 저녁에 찬 기운이 부엌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할인은 입김을 불어 손을 녹이며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배를 얇게 썰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대추, 밤, 곶감도 정갈하게 정돈했습니다. 6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 아직도 안 끝났어? 시어머니가 부엌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시어머니는 싱크대 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이 소고기 얼마 주고 샀어? 3만 원이요, 어머님. 3만 원? 요새 소고기가 그렇게 비싸?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할인은 영수증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수증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 고기 색깔이 좀 어둡네? 아니요, 어머님. 신선한 거예요. 정육점에서 오늘 아침에 받은 거라고 했어요. 신선하면 더 붉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어제 거 아니야? 할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 대답해도 트집 잡힐 게 뻔했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걸로 사와. 아버지 기일인데 이래선 안 되지. 시어머니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할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미 제일 좋은 걸로 샀는데. 하지만 입 밖으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님.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7시. 할인은 거실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흰 한지를 깔고 제기를 하나씩 올렸습니다. 시아버지 영정 사진이 상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시아버지는 무표정했습니다. 할인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살아계실 때도 별로 따뜻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관심도 없었고 말도 거의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 제사가 이렇게 크게 치러졌습니다. 제사는 가문의 예의다. 시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리는 음식을 하나씩 상에 올렸습니다. 나물, 전, 탕, 과일. 위치를 조금이라도 잘못 놓으면 또 지적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조유리 씨, 홍동백서. 머릿속으로 제사상 배치를 떠올리며 신중하게 놓았습니다. 8시. 신우이 박선아가 도착했습니다. 언니.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과일 하나, 음식 하나 사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선아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회사 일은 괜찮았어? 네, 그럭저럭요. 어머니, 피곤하시죠? 아니야, 괜찮아. 할인이가 다 준비했어. 선아는 소파에 앉으며 할인을 흘끔 쳐다보았습니다. 언니, 고생 많으셨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언니는 이런 일이나 하는 사람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인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8시 30분. 남편 박도준이 겉옷을 벗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막 퇴근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들 오셨네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인사했습니다. 할인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도준아, 피곤하지? 좀 쉬어. 시어머니가 아들을 배려했습니다. 도준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사 준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할인은 부엌으로 돌아가 마지막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9시.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사상 잘 차려졌네. 역시 며느리가 정성을 들였구만. 겉으로는 칭찬하는 말이었지만 할인은 알았습니다. 곧 뭔가 트집이 시작될 거라는 걸. 시댁 고모가 제사상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머, 이 전은 좀 타지 않았어? 아니요, 고모님. 방금 붙인 거예요. 그래도 색이 좀 진한데? 다음엔 더 신경 써야겠어.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댁 작은아버지가 과일을 보며 말했습니다. 배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시장에서 제일 큰 걸로 골랐습니다. 요새 과일값이 비싸긴 하지. 그래도 제사상인데. 할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 도주는 친척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안녕하세요. 하지만 할인을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할인은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9시 30분. 시어머니가 할인을 불렀습니다. 할인아, 소고기 무국은 데웠어? 아, 네. 어머님, 지금 바로 데울게요. 할인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소고기 무국을 꺼내 냄비에 부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국이 서서히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할인은 국자로 국을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돼. 오늘만.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0시가 가까워지자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할인은 데운 소고기 무국을 제기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뜨거운 김에 손이 데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것만 올리면 끝이야.
하리는 국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천천히 부엌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걸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거실 문턱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리는 숨을 죽이고 문턱을 넘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하리는 어렴풋이 직감했습니다. 이날이 평범한 제삿날이 아닐 거라는 걸. 하리는 뜨거운 소고기 무국이 담긴 제기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손바닥에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뜨거웠지만 참았습니다. 조심해, 조심해.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부엌 문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국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였어요. 거실이 가까워졌습니다. 친척들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요새 물가가 장난 아니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제사 음식값도 만만찮아. 하리는 숨을 얕게 쉬며 거실 입구에 섰습니다. 문턱이 보였습니다. 높지 않은 턱이었지만 지금은 산처럼 느껴졌어요. 하리는 오른발을 들어 천천히 문턱을 넘었습니다. 왼발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발이 복도 쪽으로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그걸 미처 보지 못했어요. 하린의 왼발 뒤꿈치가 그 발에 걸렸습니다. 아! 순간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어요. 국그릇을 든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릇이 기울어졌습니다. 갈색 국물이 그릇 가장자리로 출렁였습니다. 그리고 싹! 소고기 무국이 허공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제사상 위로, 하얀 한지 위로, 영정사진 앞으로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쏟아졌습니다. 한지가 순식간에 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제기들이 국물에 젖었습니다. 과일 위로 국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전에도 국물이 튀었죠. 심지어 영정사진 유리에도 국물 자국이 생겼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하린을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삿날에 재수없게. 그 말이 거실 전체에 퍼졌습니다. 하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빈 국그릇을 여전히 두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실수를. 하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쿵!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도준이었습니다. 도준의 얼굴이 시빨개져 있었습니다. 눈에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도준이 큰 걸음으로 하린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하린은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등 뒤가 벽이었습니다. 도준이 하린 앞에 섰습니다. 키가 큰 도준이 하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망신이야? 도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린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도준의 손이 하린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뒤통수가 확 당겨졌습니다. 머리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목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통증이 두피를 타고 번졌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제삿날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준이 하린의 머리채를 쥔 채 소리쳤습니다.
하리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국그릇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덜그럭. 하리는 도준의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파요. 당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 시어머니, 시누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제삿날에 저런 실수를 하다니. 며느리가 조심성이 없어. 작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준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할인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폭력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하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는 가족이 없다는 걸, 공범만 있을 뿐이라는 걸. 도준이 손을 놓았습니다. 하린의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에서 풀려났습니다. 하린은 벽에 기댄 채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두피가 화끈거렸습니다. 도준이 하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치워. 보기 싫으니까.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아까의 분노는 사라지고 차가움만 남았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국그릇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사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젖은 한지를 걷어냈습니다. 국물에 흠뻑 젖어 흐물흐물해진 종이었습니다. 손에 국물이 묻었습니다. 끈적했습니다. 과일에 묻은 국물을 닦았습니다. 제기를 하나씩 치웠습니다. 모든 동작이 느릿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깊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하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시누이 선아가 시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을 리가 있니?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린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묵묵히 엎질러진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휴지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국물 자국이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문질렀습니다. 손톱 사이로 국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비린 냄새가 났습니다. 10시 30분. 거실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리는 더러워진 한지와 휴지들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홀로 선 하린. 쓰레기통에 젖은 한지를 버렸습니다. 손을 씻으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 위로 흘렀습니다. 물에 손을 씻으며 하리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부엌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이 날 만큼의 감정도 바닥난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거울 속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참고 있을까?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리는 물을 끄고 손을 닦았습니다. 수건에 손을 문지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향했습니다. 제사는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하린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친척들은 이미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 한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누가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할인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음식들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국물에 젖지 않은 것들로만 차려졌습니다. 국은 없었습니다. 할인은 구석에 조용히 섰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절을 했습니다. 도준도 절을 했습니다. 아까 할인의 머리채를 잡았던 그 손으로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여자들도 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고모들, 할인도 절을 했습니다. 머리를 숙일 때마다 두피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고했네. 내년에 또 보세. 인사를 나누며 집을 나섰습니다. 할인에게는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할인이 투명 인간인 것처럼 모두가 떠나고 거실에는 시어머니, 도준, 선아, 그리고 할인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창피했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할인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할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다야? 아버지 제삿날에 그런 실수를 하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할인은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선아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언니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할인을 감싸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심하지. 할인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나는 방에 들어갈게. 오늘 너무 피곤해. 네, 어머니. 푹 쉬세요. 선아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도준과 할인만 남았습니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도준이 할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말 걸지 마. 짜증나니까.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할인.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영정사진 속 시아버지가 무표정하게 할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할인은 천천히 제사상 앞으로 다가가면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영정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아버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대답은 없었어요. 영정사진 속 시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할인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할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고 살던 끈, 견디며 버티던 끈, 사랑이라고 믿었던 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끈, 그 모든 끈이 오늘 밤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할인은 천천히 일어나면서 제사상의 촛불을 껐습니다. 향불도 껐어요. 음식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손,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전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나물을 용기에 넣었어요. 과일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마치 로봇처럼요. 한지를 걷어내면서 영정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님. 작게 인사했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릇을 씻었습니다. 물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할인은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결혼 첫 해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다정했고 시어머니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무관심해졌고 시어머니는 점점 까다로워졌어요. 신우이는 처음부터 할인을 무시했습니다. 할인은 참았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지겠지. 내가 더 잘하면 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3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아무리 참아도 아무리 잘해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오히려 할인만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할인은 결심했어요. 떠나자. 이제 정말 떠나야 해. 할인은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를 골며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아내를 때린 일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로요. 할인은 침대 옆에 서서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살 수 있을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할인은 옷장을 조용히 열면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을 꺼냈어요. 겨울 외투, 속옷, 양말,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칫솔, 치약, 화장품, 꼭 필요한 것만 골랐어요. 가방에 넣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곳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는 것. 서랍을 열면서 통장과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핸드폰 충전기도 넣었어요. 가방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결혼 반지를 빼면서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할인은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면서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안녕.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났어요.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멈추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현관에 도착해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겨울 부츠였어요. 가방을 어깨에 메면서 집을 둘러봤습니다. 3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집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곳이에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할인과 남편.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할인은 고개를 돌리면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삑. 작은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서면서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새벽 1시.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할인은 현관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딸깍. 문이 잠기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과거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추웠어요. 겨울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할인은 가방을 단단히 쥐면서 앞으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친구집? 아니면 모텔? 일단 편의점에 들러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멀리서 편의점 불빛이 보였어요. 24시간 영업하는 곳이었습니다. 할인은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편의점에 도착해서 따뜻한 커피를 샀습니다.
손에 쥔 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지만 따뜻했어요. 하리는 휴대폰을 꺼내면서 대학 친구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나 하린이야. 지금 급한 일이 생겼는데 오늘 밤 너희 집에서 하룻밤만 자도 될까? 답장은 금방 왔어요. 무슨 일이야? 당연히 괜찮아. 지금 와. 주소 보낼게. 하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은 잘 곳이 생겼어요. 수진의 주소를 확인하면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몇 분 후 택시가 도착했어요. 하리는 가방을 들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하리는 주소를 알려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하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더 이상 맞지는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도 않을 거고요. 하린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작은 희망도 싹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진짜 나를 찾는 여정. 하리는 창밖을 보면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나는 괜찮아질 거야. 택시는 밤거리를 달렸어요. 어둠 속을 헤쳐나가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린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하린이 집을 나간 지 사흘째. 수진의 집 소파에서 눈을 뜬 하린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17통.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문자는 더 많았어요. 하지만 하린은 읽지 않았습니다. 읽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오전 10시. 수진이 출근하고 하린 혼자 남았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하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린 씨인가요?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하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로 등록되어 계신데요. 최미경 환자분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트레스성 쇼크로 실신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의식이 돌아오셨는데 보호자분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으면서 하린의 손이 떨렸어요. 내 탓일까? 내가 집을 나가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정말 아픈 걸까? 아니면 하린은 고개를 저으면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오후 1시 서울대병원 응급실. 하린은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 앞에 섰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시어머니가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옆에는 남편 도준과 시누이 선아가 서 있었어요. 하린아. 남편이 하린을 보면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에요? 하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선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나간 후로 계속 힘들어 하셨어요. 하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린을 보더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린아, 내가 왔구나.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린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면서 물었습니다. 괜찮긴. 내가 나가고 나서 하루도 편하게 잘 수가 없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밤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어머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집을 나간 거니? 시어머니가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하리는 그 손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삿날에 내가 맞았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왜 지금은 피해자처럼 구시는 거죠?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할인이 대답했어요. 큰 병은 아닙니다. 스트레스성 고혈압이에요.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다행이네요. 할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병실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 도준이 할인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할인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복도 끝 창가로 갔어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비쳤습니다. 어머니 상태 봤지? 내가 나간 후로 계속 저러셨어. 도준이 할인을 보면서 말했어요. 그래서요? 할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제발. 돌아가면요? 그 다음엔 뭐가 달라지는데요? 내가 잘못했어. 제삿날에 그렇게 한 거. 정말 미안해. 도준이 할인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할인은 손을 뒤로 빼면서 물었습니다. 사과는 왜 진작 안 하셨어요? 그때는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사람을 때려도 되나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도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인은 그 눈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어머니 때문에 하는 연기일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정말? 도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당장은 아니고요. 어머님이 퇴원하시고 나서. 그래, 그래. 천천히 생각해. 고마워, 할인아. 도준이 할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인은 그 손길을 느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고마워할 일이 아닌데. 나는 용서하려고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저녁 7시. 할인은 수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어?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로 쓰러지셨대. 진짜?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병원에 다녀왔어. 할인은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집으로 돌아갈 거야. 뭐? 수진이 놀라서 할인을 쳐다봤습니다. 미쳤어? 다시 그 집으로? 응.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남편이 뭐라고 했는데? 사과했어.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 말 믿어? 수진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물었습니다. 안 믿어. 할인이 작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왜 돌아가려고 해? 증거를 모으려고. 증거? 응. 제대로 끝내려면 증거가 필요해. 할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무슨 증거?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의 진짜 모습, 돈 문제, 다 밝혀낼 거야. 할인아, 이번엔 달라. 나는 당하려고 돌아가는 게 아니야. 할인이 수진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싸우려고 돌아가는 거야. 제대로. 수진은 잠시 할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조심해.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 이제 무섭지 않아. 할인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할인은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준비하는 여자였어요. 밤 11시, 할인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시어머니 병실에 가야 해요. 그리고 며칠 후면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할인은 눈을 감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번엔 다르다. 나는 준비된 상태로 들어간다. 시댁 사람들의 가면을 벗겨낼 거야. 그리고 당당하게 떠날 거야. 할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미소였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퇴원했습니다. 할인은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할인아, 고맙구나.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시어머니가 할인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거예요. 할인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겉으로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어요. 이제 시작이야.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다 기록할 거야. 할인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이제는 전쟁터처럼 느껴졌어요. 남편 도준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할인아, 어서 들어와. 응, 들어가자. 할인은 시어머니를 부축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누이 선아도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인이가 잘 돌봐줬어. 다행이네요. 선아가 할인을 흘끔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할인은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웃었어요. 아가씨, 걱정 많이 하셨죠? 당연하죠.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이제 제가 잘 모실게요. 할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날 밤, 할인은 자신의 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시댁 조사 일지, 목표 시댁 사람들의 진짜 모습과 금전 문제 파악, 방법 대화 기록, 통장 내역 확인, 행동 관찰. 할인은 펜을 놓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밤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할인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이번엔 내가 이긴다. 차갑게 웃으면서 할인은 노트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할인이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째.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흘렀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했어요. 남편은 출근하고 할인은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눈은 달랐어요. 모든 걸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할인아,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어머님,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할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택시 타고 혼자 갈게. 괜찮아. 택시요? 제가 있는데 왜요? 너도 바쁘잖아. 그리고 택시비도 아까운데 지하철 타고 가면 되지. 할인은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이 어머니 용돈을 모으기로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매달 형제 각자 100만 원씩. 도준, 시누이 선아, 막내 도훈까지. 세 남매가 모으면 한 달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3년이면 얼마죠? 1억 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늘 돈이 없다고 하실까? 어머님, 그럼 제가 택시비 드릴게요. 할인이 지갑을 꺼내려 하자 시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지하철이 편해.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의문이 깊어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 도준이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할인이 물었어요. 여보, 어머님 용돈은 잘 드리고 있죠? 당연하지.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고 있어. 선아 아가씨도요? 응. 선아가 총무니까 선아한테 다 보내. 총무요? 할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응. 선아가 관리하면 깔끔하다고 해서. 우리 셋이 다 선아 계좌로 보내면 선아가 어머니 통장에 넣어드려.
아, 그렇군요. 하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300만 원씩 3년이면 1억이 넘는데 시어머니는 왜 늘 돈이 없다고 하실까? 며칠 후 하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통장 정리를 하러 가신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하리나, 밖에서 기다려. 금방 나올게. 네, 어머님. 하리는 은행 밖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왜 이렇게 안 모이지? 하리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그날 밤, 하리는 남편이 잠든 후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서재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가족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시어머니 통장 사본을 찾았어요. 복사본이었지만 내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살펴봤어요. 입금 내역.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진 맞네. 하지만 출금 내역을 보는 순간 할인의 눈이 커졌어요.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현금 인출이었어요. 그런데 인출 장소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 집 근처가 아니라 선아가 사는 동네였어요. 이게 뭐지? 하리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모든 페이지를 찍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하리는 시누이 선아가 집에 왔을 때 유심히 관찰했어요. 선아는 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품이었어요. 아가씨, 가방 새로 샀어요? 할인이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아, 네, 세일해서 샀어요. 선아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예쁘네요. 얼마 했어요? 200만 원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200만 원. 어머니 용돈 한 달치네. 그날 저녁, 선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아가 급하게 전화를 받으면서 거실을 나갔어요. 하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꼭 넣을게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카드사였어요. 독촉 전화였습니다. 선아의 목소리가 초조했어요. 하리는 설거지하는 손을 멈추면서 생각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면서 카드값은 못 내.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지?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하리는 대학 선배 강태식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식은 세무사였어요. 태식 선배, 저예요. 할인. 오, 할인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선배, 상담 좀 받고 싶은데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 언제 편해? 내일 오후 2시? 좋아. 사무실로 와. 다음 날 오후, 하리는 태식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하리나, 앉아. 무슨 일인데? 태식이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하리는 가져온 서류를 꺼냈어요. 시어머니 통장 사진, 입출금 내역, 그리고 메모. 선배, 이것 좀 봐주세요. 태식은 서류를 받아서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거 횡령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무가 신우이라고 했지? 이 사람이 어머니 용돈을 빼돌린 거네.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태식은 서류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가능해. 근데 할인아, 이거 쓰면 가족이 완전히 깨질 텐데 괜찮아?
하리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이미 깨진 가족이에요, 선배. 그래. 제삿날에 남편이 저를 때렸어요. 친척들 앞에서.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때렸다고? 네. 그리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지금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제대로 끝내려고. 태식은 잠시 할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필요한 게 더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조금 더 필요해. 선아 씨 카드 사용 내역이랑 가능하면 통화 녹음도. 알겠습니다. 하리는 서류를 다시 챙기면서 일어났어요. 고마워요, 선배. 괜찮아. 근데 하리나, 조심해. 들키면 위험할 수도 있어. 네, 조심할게요. 하리는 사무실을 나와서 거리를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하린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이제 절반은 왔어. 조금만 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하린은 창밖을 봤어요. 지나가는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무섭고 막막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하린은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싸우는 법을 배운 여자였어요. 그날 밤 하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시댁조사 일지.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면서 적었어요. 용돈 횡령 증거 확보. 신우이 선아 3년간 약 4천만 원 이상 빼돌림. 증거 통장 내역, 현금 인출 기록, 카드 독촉 전화. 다음 단계 추가 증거 수집. 하리는 펜을 놓으면서 미소 지었어요. 차갑고 단호한 미소였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열면서 들어왔어요. 뭐해? 일기 쓰고 있었어. 하린이 웃으면서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래.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나고 왔어요. 그래. 잘했네.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야지.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린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게임이 시작됐는지. 하린은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모든 게 준비되면 그때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린은 창밖의 별을 보면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곧 끝이야. 조금만 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하린의 복수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사무실을 나온 다음 날, 하린은 휴대폰에 녹음 앱을 깔았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이제부터 모든 대화를 기록할 거예요. 증거로 남길 겁니다. 오후 3시, 시어머니와 시누이 선아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하린은 부엌에서 과일을 썰면서 휴대폰을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오빠는 요즘 돈벌이가 어때? 선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글쎄, 투자한다고 돈을 많이 썼던데.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투자? 뭐해? 주식이래. 근데 다 잃었다고 하더라. 하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식? 언제? 남편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잃었는데요? 2천만 원쯤 된다던데. 어머, 그렇게나? 선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출 받았나 봐. 대출이요? 응. 몰래 받은 것 같더라. 하리는 계속 과일을 썰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그럼 언니는 알아요? 모를걸. 오빠가 숨기고 있더라. 시어머니가 작게 웃었어요. 맞아요. 언니한텐 숨겨야죠.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하리는 칼을 내려놓으면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2천만 원. 대출. 나한텐 숨기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참을 때예요. 하리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요. 어머님, 아가씨. 과일 드세요. 고마워, 하리나.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과일을 집었어요. 언니,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요. 선아가 할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아가씨. 할인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계속 방심해. 조금만 더. 그날 밤 남편이 씻고 나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할인은 옆에 누우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그냥 그래. 왜? 아니, 힘들어 보여서. 할인이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별일 없어. 남편은 눈을 감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돈 문제 같은 거 있어?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없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할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역시 숨기고 있구나. 며칠 후, 할인은 남편이 출근한 후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면서 천천히 뒤졌습니다. 서류 뭉치들이 있었어요. 은행 대출 서류 2,500만 원. 작년 7월에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것보다 더 많네. 할인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1장, 2장, 3장. 증권사 계좌 내역도 찾았습니다. 손실 금액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2,300만 원 손실. 할인은 그것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제삿날 비용 영수증이었습니다. 할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수증들이었어요. 300만 원? 작년 제삿날 비용이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 쓴 돈은 150만 원이었어요. 나머지 15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 할인은 더 뒤져봤습니다. 재작년, 재재작년 영수증도 있었어요. 모두 실제보다 2배 가까이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인은 이를 악물면서 모든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열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다 잡혔어. 일주일 후, 할인은 태식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선배, 자료 더 모았어요. 그래, 만나자. 이틀 후, 할인은 다시 태식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번엔 USB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야? 태식이 USB를 받으면서 물었습니다. 녹음 파일이랑 사진들이요. 할인이 노트북을 꺼내면서 USB를 꽂았어요. 파일들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녹음 파일. 시어머니와 선아의 대화. 오빠가 투자 실패했다더라. 2천만 원 날렸대. 대출도 받았나 봐. 언니는 모르겠지?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음은 사진 파일들. 대출 서류. 증권사 손실 내역. 제사 비용 부풀린 영수증. 시어머니 통장 출금 내역. 태식은 모든 자료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한참 후 고개를 들면서 말했어요. 할인아, 이거면 충분해. 정말요? 응. 이 정도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아 씨는 횡령. 도준 씨는 재산 은닉. 제사 비용 허위 청구. 다 잡혔네요. 할인이 작게 웃었어요. 근데 할인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태식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그럼 이 자료들은 가족 모임 때 공개할 거예요.
할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태식은 잠시 할인을 바라봤어요. 각오는 됐어? 네. 이미 오래전에 각오했어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정리 좀 해줄게. 보고서 형식으로. 고마워요, 선배. 천만에. 친구 도와주는 건 당연하지. 태식이 웃으면서 할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근데 할인아, 혹시 변호사는 알아봤어? 아직요.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가족법 전문이야. 소개해줄까? 네, 부탁드려요. 일주일 후, 할인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였어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할인 씨죠? 네, 안녕하세요. 할인이 악수하면서 인사했어요. 강태식 씨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이혼 상담이시죠? 네. 할인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정리된 보고서였어요. 태식이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보고서를 받아서 천천히 읽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 심각하네요. 네. 가정폭력, 재산 은닉, 횡령까지. 김 변호사가 고개를 들면서 할인을 받습니다. 이혼 사유로는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할 거예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가정폭력이 있었으니까요. 할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쯤 진행하실 건가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번 달 말에 가족 모임이 있어요. 그때 공개하고 바로 소송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 준비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할인이 일어서면서 인사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는 할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 남은 건 타이밍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인은 카페에 들렀어요. 따뜻한 커피를 주문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봄이 올까? 할인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쓰지만 따뜻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식이었습니다. 할인아, 변호사 만났어? 응, 잘 만나고 왔어. 다행이다. 준비 다 됐지? 응.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조심해. 들키지 않게. 알았어, 선배. 고마워. 전화를 끊으면서 할인은 미소 지었어요. 주변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힘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할인은 자신의 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시댁조사 일지,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증거 수집 완료, 변호사 선임 완료, D-14, 가족 모임 날짜, 모든 준비 완료. 할인은 펜을 놓으면서 노트를 덮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이 노트를 꺼낼 일은 없을 거예요. 모든 게 머릿속에 들어 있었으니까요. 할인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2주일 후면 모든 게 끝나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벌써 자? 응. 피곤해서. 할인이 눈을 감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푹 쉬어. 남편은 옆에 누우면서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할인은 눈을 떴습니다. 남편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2주일 후면 더 이상 당신 옆에 없을 거야. 더 이상 당신을 남편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기다려라. 할인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차갑고 단호한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었어요. 오늘 회사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할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응.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할인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얼마나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지. 할인은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2주일만 더, 조금만 더 참자. 할인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미소 지었어요. 복수는 이제 완성 단계였습니다. 모든 카드가 할인의 손에 있었어요. 이제 그 카드를 펼칠 날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할인의 눈빛은 차갑지만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분노는 행동으로 바뀌었고 행동은 곧 결과를 낳을 거예요. 할인의 복수극은 드디어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시어머니 퇴원 기념 가족 저녁 식사. 장소는 시댁 근처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개별룸로 예약했어요. 할인은 오후 5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을 고르면서 거울을 봤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단정하고 차분한 스타일이었어요. 머리를 뒤로 묶으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방 안을 확인했어요. 태블릿이 들어 있었습니다. USB도 챙겼어요. 모든 증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준비 끝. 할인은 작게 중얼거리면서 가방을 닫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오늘로 끝이야. 저녁 6시. 한정식 집 시어머니가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옆에는 시누이 선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할인이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응, 할인아. 내 덕분에 다 나았어.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에요. 할인도 웃으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곧 남편 도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어서 앉아라. 도준은 할인 옆에 앉으면서 할인을 봤어요. 늦지 않았지? 아니, 방금 왔어요. 할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막내 도훈도 곧 도착했어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퇴원하셔서 고맙다, 도훈아. 시어머니는 아들들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전골, 구이, 찜. 풍성한 상차림이었어요. 자, 건배합시다. 도준이 술잔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 회복을 축하하며. 건배. 모두가 술잔을 부딪혔어요. 할인도 술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만 대고 마시지 않았어요.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맞아요, 어머니. 우리 가족은 항상 화목했잖아요. 선아가 거들면서 말했습니다. 할인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할인아, 넌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시어머니가 할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요? 응. 처음엔 걱정했는데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할인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남편 도준이 술을 따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알아. 너희들이 걱정해서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거죠. 도훈도 거들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있잖아요. 선아가 시어머니 옆에 앉으면서 어깨를 토닥였어요.
엄마,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해했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거짓이라는 걸, 이 화목이 가면이라는 걸. 식사가 끝나갈 무렵 후식이 나왔습니다. 식혜와 수정과 그리고 과일이었어요. 모두가 배부르다는 표정으로 식혜를 마셨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었다. 도준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그러게.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였네.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할인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모두의 시선이 할인에게 향했어요. 할인아, 그게 뭐야? 남편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할인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게?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가족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할인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무슨 사진이라도 보여주려고? 선아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 시어머니 통장 내역이었어요. 화면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입금과 출금 내역. 이게 뭐지? 도준이 화면을 보면서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통장 내역이에요.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세요. 매달 3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죠. 할인이 화면을 확대하면서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모아서 드리는 용돈이에요. 모두가 화면을 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할인이 계속 말했어요.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현금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출금 내역을 가리켰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어요. 어머님이 쓰신 거 아니에요. 할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선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인출 장소를 보세요. 어머님 집 근처가 아니에요. 할인이 화면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아가씨가 사는 동네예요. 순간 선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도준이 선아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가씨 카드 독촉 전화 녹음이에요. 할인이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스피커에서 선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꼭 넣을게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선아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그만. 선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3년간 약 4천만 원이에요. 할인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용돈 중 아가씨가 빼돌린 금액이요. 테이블 위로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도준과 도우는 선아를 쳐다봤어요. 선아는 고개를 숙이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선아야, 이게 사실이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이건 더 있어요. 할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사 비용 영수증이에요. 새로운 파일이 열렸어요. 작년 제삿날 비용으로 300만 원이라고 보고하셨죠? 할인이 도준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응, 그랬지. 도준이 불안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제가 쓴 돈은 150만 원이었어요. 할인이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나머지 15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3년간 제사 비용으로 약 450만 원을 부풀리셨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보 당신 서류예요. 할인이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주식 투자 손실내역 2,300만 원. 은행 대출 서류 2,500만 원. 나한텐 단 한마디도 안 하셨죠? 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할인은 태블릿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이혼 소장 사본이에요. 테이블 위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내일 법원에 접수할 겁니다. 모두가 할인을 보았어요. 충격에 빠진 얼굴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선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창백한 얼굴로 할인을 보고 있었어요. 도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면서 모두를 돌아봤습니다. 3년 동안 참았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고 무시당하고 속으면서도 참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참아요. 할인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할인아, 잠깐. 남편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할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도준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할인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할 얘기 없어요. 법정에서 봐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 선아의 변명, 도준의 외침. 하지만 할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와서 찬 공기를 마셨어요. 겨울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어요.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3년 동안 품어왔던 말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할인은 거리를 걸으면서 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식이었습니다. 할인아, 어떻게 됐어? 다 말했어, 선배.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잘했어. 고생했어. 응. 이제 시작이야. 그래. 힘내. 내가 있잖아. 고마워, 선배. 전화를 끊으면서 할인은 미소 지었어요. 떨리지만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택시를 잡아타면서 할인은 창밖을 봤어요. 지나가는 거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뗐으니까요. 할인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마지막 승부를 볼 일만 남았어요. 할인은 택시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나간 후 식당 룸룸은 죽음처럼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테이블에 놓인 이혼 소장을 보면서 손을 떨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어요. 도주는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 도움만이 눈치를 보면서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아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네, 엄마. 선아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어요. 이게 사실이야? 엄마,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어.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식기들이 덜컹거렸어요. 선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긴. 내 용돈을 내가 가져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년 동안이나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쩔 수 없었어요.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시어머니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명품 가방 사고 백화점 쇼핑할 때
난 지하철 타고 병원 다녔어. 엄마, 내가 얼마나 아꼈는데 택시비 아끼려고 한여름에 버스 타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도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아, 넌 총무였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빠도 마찬가지잖아. 선아가 갑자기 고개를 들면서 소리쳤어요. 제사 비용 부풀린 거 나만 몰랐어? 도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오빠도 3년 동안 400만 원 넘게 빼돌렸잖아. 선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주식으로 돈 날린 것도 다 알아. 대출 받은 것도. 시어머니가 도준을 보았습니다. 도준아, 너도? 어머니, 저는. 너도 거짓말을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실망과 배신감에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한테 숨기고 대출을 받았다고? 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두 자식을 번갈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럴 줄은 몰랐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선아가 다가가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너희들 때문에 할인이까지 잃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애가 얼마나 착했는데, 3년 동안 묵묵히 일했는데. 어머니, 도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삿날에 머리채를 잡았잖아. 시어머니가 도준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그것도 남편이.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알면서 왜 그랬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도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깊게 한숨을 쉬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간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도훈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아니야. 혼자 갈게. 시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식당룸에는 세 남매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었어요. 형, 이제 어떡해?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도준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할인이가 진짜 이혼하려나 봐? 소장까지 준비했는데. 진심인 것 같아.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아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금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도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용돈을 내가 빼먹었잖아. 오빠도 제사 비용 부풀렸잖아. 선아가 맞받아쳤어요. 서로 똑같아. 그래도 난 내만큼 안 했어.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이 가운데서 말렸어요. 형, 누나. 그만해요. 싸워봤자 소용없잖아요. 넌 가만히 있어. 도준이 도훈에게 소리쳤습니다. 너만 깨끗한 척하지 마. 도훈은 입을 다물었어요.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식사비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어요. 나 먼저 간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선아와 도훈만 남았어요. 선아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도훈이 물었어요. 괜찮을 리가 있니? 선아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누나, 엄마한테도 미움받고 오빠한테도 미움받고.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한테는 당연히 미움받았고.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아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나도 갈게. 먼저 가. 누나, 조심히 가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도훈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식당룸에서 도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님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작게 중얼거렸어요. 같은 시각, 하리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김민수였어요. 하린 씨, 어떻게 됐어요? 다 말했어요, 변호사님. 하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내일 아침 10시에 법원에서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하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일이면 정말 끝이에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무서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남편이었어요. 하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하린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이혼은 안 돼. 다시 생각해봐. 하린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할 얘기는 다 끝났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법원 앞, 하린은 변호사 김민수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하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 창구로 갔어요. 이혼 소장 제출하러 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서 확인했어요. 신청인 윤아린 씨 맞으십니까? 네. 하린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하린은 펜을 들고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렷하게 썼습니다. 윤아린. 자신의 이름을 쓰면서 하린은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하린은 하늘을 봤어요. 맑은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알고 있어요. 혹시 남편 측에서 연락 오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린은 변호사와 악수하고 헤어졌어요. 거리를 걸으면서 하린은 자유를 느꼈습니다. 가벼웠어요. 3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하린아, 다 끝났어? 응. 방금 법원에서 나왔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수진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고마워, 수진아. 오늘 저녁에 보자. 내가 살게. 응, 좋아. 전화를 끊으면서 하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주변에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날 저녁,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도준이 법원에서 소장 부분을 받았어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도준이 시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뭔데? 하린이가 정말 소장을 냈어요. 도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받아서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혼 사유가 가정폭력? 네. 재산 은닉?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린이가 다 알고 있었어요. 도준이 힘없이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쩌지?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 돈이 얼마나 드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도준도 절박했습니다. 하린이가 위자료까지 청구했어요. 얼마? 5천만 원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5천만 원? 네. 가정폭력과 재산 은닉을 이유로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나 보다. 어머니, 할인이가 그렇게 참았는데 우린 몰랐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도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자신들의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할인은 수진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축하해, 할인아. 수진이 잔을 들면서 말했어요. 고마워. 할인도 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할인은 웃으면서 술을 마셨어요. 쓰지만 달았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거야? 수진이 물었어요. 일단 재판 끝날 때까지는 조용히 지낼 거야. 그 다음엔 다시 일 시작하려고. 내 전공 살려서. 할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잘 생각했어. 넌 능력 있잖아. 응.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할인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할인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드디어 끝났어. 아니,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할인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법정에서의 마지막 승부만 남았어요. 하지만 할인은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진실은 그녀 편이었으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어요. 할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꺼내서 입었어요. 단정하고 차분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로 정말 끝이야. 가방을 챙기면서 마지막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통장 내역, 녹음 파일, 영수증, 대출 서류.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 법원 앞 변호사 김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인 씨, 준비되셨죠? 네, 변호사님.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진실은 우리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재판정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할인은 원고석에 앉았어요. 맞은편을 보니 남편 도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 측 변호사가 있었어요. 도준은 할인을 보면서 눈빛을 피했습니다.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할인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는 시어머니와 선아가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기립. 법정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였어요. 착석하십시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가 서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원고 윤아린 씨와 피고 박도준 씨의 이혼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측 입증하십시오. 김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네, 판사님.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3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재산날 친척들 앞에서 원고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몰래 2,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주식 투자로 2,300만 원을 손실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 은닉입니다. 김 변호사가 증거 서류를 제출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받아서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십시오.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판사님, 가정폭력은 일회성이었습니다.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 은닉은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투자 실패를 원고에게 말하기 부끄러워서 숨긴 것뿐입니다. 판사가 할인을 보았습니다. 원고, 증언하십시오. 할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판사님, 제삿날 폭력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번 언어 폭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못하면 욕을 했고 청소가 마음에 안 들면 물건을 던졌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그리고 재산 은닉은 단순히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저와의 신뢰를 깨뜨린 거예요. 결혼 생활은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숨기는 건 배신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메모했어요. 계속하십시오. 김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태블릿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시어머니와 선아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가 투자 실패했다더라. 2천만 원 날렸대. 언니는 모르겠지?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녹음을 들었습니다. 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녹음은 피고의 모친과 동생이 나눈 대화입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피고가 원고를 속이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 녹음은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된 것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기각합니다. 이 녹음은 원고가 자신의 집에서 녹음한 것입니다. 사적 공간에서의 녹음은 증거로 인정합니다. 할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김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동생 박선아 씨는 3년간 모친의 용돈 약 4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는 피고 가족의 도덕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원고는 이런 환경에서 3년을 견뎠습니다. 판사가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방청석의 박선아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선아가 떨면서 일어났어요. 앞으로 나갔습니다. 박선아 씨, 용돈 횡령 사실이 맞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선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대답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나 횡령했습니까? 3년간 약 4천만 원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메모했어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선아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어요. 증거가 하나씩 제시됐습니다. 제사비용 부풀린 영수증, 대출 서류, 주식 손실 내역, 모든 게 명확했어요. 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원고 측 최후 진술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할인이 일어났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3년 동안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폭력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속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할인은 눈물을 닦으면서 계속했어요. 이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받아야 할 위자료를 인정해 주십시오. 할인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피고 측 최후 진술하십시오. 도준이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인이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도준은 할인을 보면서 말했어요. 내가 너무 모자랐어. 용서해줘. 할인은 도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보고 있었어요. 도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면 잘할게. 제발. 충분합니다. 판사가 도준의 말을 끊었어요. 양측 진술을 다 들었습니다.
잠시 후 판결하겠습니다. 판사가 퇴정했습니다. 법정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하리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떨렸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30분 후 판사가 다시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기립했어요. 착석하십시오. 판사가 판결문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주문. 원고 윤아린과 피고 박도준은 이혼한다. 하린의 가슴이 뛰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 분할은 6대 4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한다.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또 그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리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김 변호사가 하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린 씨.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하린이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맞은편에서는 도준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어요. 선아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패배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법정을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아였습니다. 하리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서 있었어요. 언니 미안해. 선아가 다가오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하리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선아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리는 잠시 선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요. 언니, 아가씨는 3년 동안 저를 무시했어요. 하린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어머니 돈을 훔쳤고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용서될 일이 아니에요. 선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가씨 가족이 아니에요. 하린이 말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선아는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하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이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린의 마음속에도 봄이 왔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이겼어. 정말? 축하해. 수진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고마워. 너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하리는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거리를 걸으면서 하리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진짜 자유였어요. 아무도 하린을 묶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하리는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하리는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하린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하린은 이겼어요. 진실로, 정의로, 용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서. 하린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 자유를 향한 첫걸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게 하린의 것이었어요. 이제 아무도 하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린은 미소 지으면서 걸어갔습니다. 밝은 미래를 향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만개한 거리를 하린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단정하지만 세련된 스타일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하린은 마케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대학에서 전공했던 경영학을 살려서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아침 8시, 회사 앞 카페.
하리는 커피를 주문하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하리나, 오늘 저녁에 보자. 축하할 일이 있어. 하리는 미소 지으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6시에 만나. 커피를 받아들고 회사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케팅팀 사무실이었어요. 하린 씨, 좋은 아침이에요. 동료 지수가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지수 씨. 하린도 밝게 대답했어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어요. 신규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리는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실 임원들 앞에서 하리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팀 윤아린입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어요. 화면에 자료를 띄우면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신규 브랜드 런칭입니다. 시장 조사 결과 이 연령층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리는 차분하게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훌륭합니다, 윤대리. 상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 진행하죠. 감사합니다. 하린이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하린은 미소 지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당당하게 일하는 것. 하린은 이제 자신을 증명했어요.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하린 씨, 프레젠테이션 정말 좋았어요. 지수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어요? 연습이죠. 많이 준비했어요. 하린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하린 씨는 정말 프로 같아요. 아직 멀었어요. 더 열심히 해야죠. 하린은 겸손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녁 6시 하린은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수진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린아. 수진이 손을 흔들었어요. 수진아. 하린이 다가가서 포옹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어요. 축하할 일이 뭔데? 하린이 물었습니다. 너 프로젝트 승인받았다며? 어떻게 알았어? 회사 소식은 다 들려. 축하해. 수진이 웃으면서 잔을 들었어요. 고마워. 하린도 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하린아, 1년 만에 정말 많이 변했다. 수진이 하린을 보면서 말했어요. 그래. 응. 눈빛이 달라졌어. 자신감이 넘쳐. 하린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수진아. 무슨 소리야. 내가 한 거지.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겨냈어. 하린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친구잖아.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래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하린아, 혹시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어? 수진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 그래도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봐. 응. 천천히 생각해 볼게. 하린은 여유가 있었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살아갈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봄밤 공기가 상쾌했어요. 나 먼저 갈게. 내일 아침 일찍 회의 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너도. 다음에 또 보자.
수진과 헤어지고 하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좋았거든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하린도 행복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자유로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순간 맞은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옆에는 선아가 있었습니다. 하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하린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훨씬 늙어 보였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표정도 어두웠어요. 선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가방도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하린은 그들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분노도 미움도 연민도 그저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얽힐 이유가 없었어요. 하린의 인생에서 그들은 과거였습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어요. 하린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신발을 벗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린은 1년을 돌아봤어요. 재판, 이혼, 그리고 새로운 시작.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자신을 위해 싸웠고 이겼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재판 당일 사진이 있었어요. 법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린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때의 나 정말 용감했어. 하린은 그 사진을 보면서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최근 사진을 봤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하린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어요. 많이 변했구나. 하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설렜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하린은 이제 무엇이든 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눈을 감으면서 하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겼어. 시댁과의 싸움에서.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야. 나를 위해 용기를 냈어. 그리고 자유를 찾았어. 하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어요. 하린의 인생에도 봄이 왔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 하린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행복하게. 아무도 하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린은 자유로웠으니까요. 하린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왜냐하면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하린은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법정을 나서던 그날, 하린은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지금, 하린은 행복을 찾았어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누가 주는 행복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행복. 그것이 가장 소중했어요. 하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하린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하린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사랑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리는 이제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할인이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 할인은 다시 걸어갈 겁니다. 미소 지으면서 당당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할인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할인은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에요. 그냥 윤할인,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여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할인은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행복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도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기를 바랍니다.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